안녕하세요. 외도의복TV입니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엔 아직도 마음에 생채기가 남아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밤에 혼자 있을 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혹은 아무 일도 없는데 괜히 울컥할 때 그 상처는 아직 다 아물지 않았다는 뜻이죠. 외도라는 건 단순히 사람 하나 잘못 만났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사건이죠. 한때 믿었던 사람의 배신, 내가 지켜왔던 가정의 균열, 그리고 내 존재 자체에 대한 혼란, 그 고통 속에서 자꾸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지금쯤 후회하고 있을까? 혹시 아직도 그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들 한 번, 아니 수도 없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화가 나죠. 난 아직도 여기서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왜 그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질까? 그게 제가 억울하고 제일 속상할 거예요. 도대체 왜 상처받는 나는 이렇게 힘든데 상처 준 그 사람은 멀쩡해 보이는 걸까? 근데요, 제가 수많은 상담 속에서 직접 외도를 했던 그 가해자분들의 말을 들으면서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을 발견했어요. 그분들도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 조용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불륜이라는 관계는 처음엔 달콤해 보여도 끝에는 반드시 쓴맛이 남죠. 숨기고 조마조마하고 누군가를 속이면서 유지해야 했던 그 관계는 처음부터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그제야 그들도 깨닫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걸 망가뜨렸는지,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는지. 오늘 영상에는 바로 그 이야기, 불륜 남녀, 즉 상간자와 또는 유책 배우자가 결국 헤어진 이후에 그들은 서로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흐름을 7가지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내가 왜 그랬을까? 불륜이 끝나고 가장 먼저 찾아오는 감정은 그건 사랑도 그리움도 아닙니다. 생각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게 밀려오는 그 감정, 바로 자책감이죠. 내가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 말이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돕니다. 그 순간에 분명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상대가 나를 위로해줬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사람처럼 느껴졌고 그 내 삶의 탈출구 같았죠.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이 모든 것이 초라해지고 부끄러워집니다. 처음에는요,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야 라며 스스로 합리화하거나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서 그래, 집에서는 말도 못 붙이겠고 아무도 나를 사람 취급 안 했어, 나도 사람이 있는데, 나도 감정이 있는데 이건 사랑이었어, 이렇게 자기 감정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죄책감을 버틸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관계가 끝나고 나면 그 포장이 다 벗겨지죠. 감정도 식고 현실로 돌아오면서 마음이 조금씩 식어가면서 하나하나 냉정하게 자신을 보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그때 하나하나 돌아봅니다. 아, 내가 그날 했던 말, 그날 내가 선택했던 행동, 그날 내가 지켜야 할 것을 무너뜨렸던 순간들, 그게 정말 사랑이었을까? 그 사람 아니었으면 정말 난 무너졌을까? 내가 그냥 나 자신을 피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리고 깨닫게 되죠. 그 모든 선택이 사랑이 아니라 도피, 도망이었던 사실을 압니다. 그제야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이 무너졌다는 걸 뼈저리 깨닫게 됩니다. 가정도 무너졌고 믿음도 깨졌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도 사라지게 되죠.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의 자신이 떠오릅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던, 책임감을 느끼게 살겠다던, 한때는 내 사람이라던 배우자의 눈빛을 떠올리면 그 앞에서 자꾸 작아집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그 자책은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아옵니다. 혼자 있을 때, 누군가의 표정 하나를 봤을 때, 아이가 내 눈을 바라볼 때, 아내가 말없이 움직이는 뒷모습을 봤을 때, 그럴 때마다 머릿속에서 자동처럼 입력되죠. 그리고 반복이 됩니다. 이 모든 걸 내가 망가뜨린 거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불륜 가해자들은 후회도 없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산다고. 근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 못할 후회를, 말 못할 감정을 혼자 조용히 끌어안고 삽니다. 아무한테도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피해자는 상처를 소리내어 울 수 있어요. 가끔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을 수도 있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치유도 시작이 돼요. 하지만 가해자는 그 감정,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마음 놓고 털어놓을 곳이 없죠. 겉으로 멀쩡한 척, 다 잊은 척, 새롭게 출발하는 척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질책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던 일이 이제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는 기억이 된 거죠. 왜 그랬을까? 그게 전부였을까? 다시 돌릴 수만 있다면. 이런 말들을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남들이 모르는 마음속 감옥에 갇혀 삽니다. 그리고 그 감옥은 의외로 쉽게 풀리지가 않아요. 둘째, 그 사람 지금 어떻게 지낼까? 불륜이 끝나고 나면 진짜 이상한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문득 정말 아무 상관없는 상황인데도 그 사람 머릿속이 불쑥불쑥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아침에 눈 떴을 때, 커피 마실 때, 길거리에 그 사람과 비슷한 옷을 입은 누군가를 봤을 때, 심지어는 가족과 함께 있는 순간에도 습관처럼 떠오릅니다. 그 사람은 지금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다른 사람 만나는 건 아닐까? 내 생각은 조금이라도 하고 있을까? 불륜이 끝났다고 해서 그 기억이 단번에 지워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이상하게도 끝나고 나서부터 더 자주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일상 전체에서
몰래 숨겨둔 감정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에요. 밖에서는 평범하게 보였지만 속으로는 그 사람에게 뭔가 감정을 쏟았고 기대고 있었고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숨구멍이었던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사라지면 공허함이 너무 크게 밀려오죠. 처음 며칠은 괜찮을 수 있어요. 아, 잘 끝냈다. 이제 정리가 됐다. 후련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감정은 다시 그쪽으로 흐르기 시작합니다. 지금 뭐하고 있을까? 연락해보고 싶다. 혹시 나처럼 후회하고 있을까? 그 사람의 SNS를 몰래 찾아가 보기도 하고 예전에 주고받았던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기도 하고 같이 갔던 장소를 떠올리면서 스스로를 괴롭히기 시작해요. 그게 사랑이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건 중독이기 때문이에요. 불륜이라는 관계는 감정적인 자극이 굉장히 강한 상태로 얽혀있기 때문에 단순히 관계가 끝났다고 해서 감정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금단현상처럼 찾아와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갈망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나를 떠난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계속 머릿속에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계속 생각납니다. 계속 곱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그 사람이 떠난다고 해서 그게 곧 사랑했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생각난다는 것, 아직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 한구석에 남은 미련과 후회, 죄책감과 미안의 감정이 섞여있는 흔적일 뿐이에요. 근데 사람은 그 감정을 헷갈립니다. 아직도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것 같아. 이게 사랑이었구나. 그렇게 자기 감정에 다시 쏟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떠올라도 돌이키고 싶어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야. 다시 돌아가면 더 불행해져.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고 더 외롭고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고 난 뒤에 그 사람 생각은 따뜻한 그리움이 아니라 흐릿했던 자기 고백입니다. 그리워서가 아니라 끝내지 못한 감정 때문에 사랑해서가 아니라 잊히지 않는 죄책감과 불안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해서 머릿속을 떠돌고 한동안은 그 그림자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생각이 오래 갈수록 마음은 지쳐가요. 그리고 언젠간 그 이름이 떠올라서 아픈 게 아니라 지겹고 후회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깨닫게 돼요. 아, 내가 그리워했던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때의 감정 그리고 그 안에 숨겼던 나였구나. 셋째,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야. 불륜이 끝난 뒤 머릿속에 복잡해지고 후회가 몰려오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자꾸 떠오르다가도 어느 순간 감정의 흐름이 전환됩니다. 딱 하나의 문장이 떠올라요. 이제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그건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진짜 진심에서 나오는 무너져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다짐이에요. 왜냐하면 겪어봤거든요. 처음엔 기대감, 설렘, 위로였던 그 관계가 어떻게 의심으로 바뀌고 불안으로 번지고 죄책감으로 뒤덮이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폭풍이 되는지 몸으로 마음으로 다 겪어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 번 바람 핀 사람 두 번 더 핀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한 번 바람 핀 사람이 또다시 피는 건 불륜이 발각되고 나서 아무것도 배운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불륜이 발각되고 엄청난 결과 그 끝을 맞이해 본 사람은 한 번 바람 핀 사람은 두 번 핀다는 그 말이 대부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불륜이라는 게 처음엔 되게 특별해 보입니다. 나만 아는 비밀 같고 우린 남들과 달라 보이고 운명처럼 느껴지고 진짜 사랑은 이거였어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하지만 끝은 늘 같습니다. 고요한 무너짐, 가정을 잃고 자신에 대한 믿음도 잃고 때로는 직장도 잃고 심지어 아이에게도 부끄러워지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자격이 없다는 그 느낌, 그 부정적인 그 느낌 가슴속 깊이 남습니다. 그 감정을 느껴본 사람은 알아요. 다시는 이런 선택하지 말자. 다시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말고 다시는 내 삶을 도망치듯 사는 일 없게 하자. 그렇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결심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처음부터 그랬죠. 잘못된 줄 다 알고 있어요. 이 관계가 온전하지 않다는 거. 끝이 정해져 있다는 거. 누가 나는 반드시 울게 된다는 거. 모르지 않죠. 다만 그 순간 감정에 취해서 현실을 외면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현실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비로소 모든 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아, 내 감정은 절대 기준이 아니구나. 설렘이 다가 아니었구나. 진짜 중요한 걸 내가 너무 쉽게 버렸구나. 그 깨달음 속에서 사람은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합니다. 과거를 후회하면서 그 실수를 교훈 삼아 다른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는 거예요. 이번엔 내가 도망치지 않겠다. 이번엔 내 감정에 끌려가지 않겠다. 이번엔 나 자신을 책임지겠다. 물론 그 결심이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꿔주진 않죠.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해요. 하지만 그 다짐만은 그 사람만의 뿌리처럼 남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무너져 본 사람은 무너지는 아픔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 기억이 다시 자기를 지탱하는 이유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 다짐은 비단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배우자에게, 아이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살아갈 자기 인생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해요. 나는 다시는 그 어리석은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 다짐이 깊을수록 그 사람은 진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넷째, 내 배우자는 얼마나 상처받았을까. 불륜이 끝나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 얼굴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배우자의 얼굴. 그 전까진 잘 안 보였거든요. 아니, 일부러 외면했죠. 그에 마주치면 불편하고 말 걸어와도 짜증났고 그 사람만 탓했어요.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때문이야 라고 속으로 계속 원망했거든요. 하지만 그 관계가 끝나고 스스로 무너지고 나면 그제야 비로소 보여요. 그 사람의 눈빛, 그 사람의 침묵, 그 사람의 무너진 그 어깨, 그리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늦게 찾아온 죄책감은 더 깊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바람 피우는 동안에도 그 사람은 가정을 지키고 있었고, 내가 마음을 돌려버린 그 시간 동안에도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내 옆에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지, 그게 얼마나 모욕적이고 희욕적이었을지 이제서야 하나하나 상상됩니다. 자기 배우자가 어떤 감정이었을지, 어떻게 잠들었을지, 얼마나 웃었을지 하루에도 몇 번씩 그렇게 생각이 나요. 가만히 주방에 서 있는 모습, 아이들 챙기면서 아무 말도 안 하던 순간, 내 눈치를 보면서도 무덤덤하게 웃던 표정, 그 모든 게 떠오르고 또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땐 왜 몰랐을까? 가해자는요, 가해자라는 이름으로 남지만 사실 그 안에서도 사람으로서의 고통을 견디고 있습니다. 내가 가장 지켜야 했던 사람, 내가 세상 누구보다 아껴야 했던 사람, 그 사람을 무너뜨린 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게 진짜 무서운 감정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나를 어떻게 볼까? 아이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다시 웃어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을 맴돕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조용히 스스로를 탓합니다. 정작 그 사람이 말 한마디 없이 밥을 차려줄 때,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을 때 그 일상을 지키는 모습이 더 큰 죄책감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나한테 상처 줬다고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참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많이 망가뜨려서 이제 감정조차 잃어버린 건 아닐까? 그제야 피해자의 침묵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깨닫습니다. 말없는 인내, 그 안에 담긴 깊은 슬픔, 그리고 아픔, 그리고 그걸 감당하려고 애쓰는 배우자의 뒷모습이 자기 자신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불륜이 끝나고 가장 무서운 감정은 그 사람에 대한 미련이 아니라 내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가장 큰 상처를 준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리고 그 늦은 죄책감은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한 그 표정 하나하나가 나를 반성하게 만들고, 그 무심한 말투 하나에도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내가 무너뜨린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 질문은 가해자에게 평생 따라붙습니다. 다섯째,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좋아했던 걸까? 불륜이 끝난 후 시간이 흘러가던 어느 날 문득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좋아했던 걸까? 처음엔 확신했죠. 그 사람만 보면 마음이 편했고 내 얘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고, 오래간만에 누군가로 인해 설렘을 느꼈고, 그래서 이건 분명 사랑이라고, 나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아니, 그렇게 믿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랑이 아니면 내가 많은 걸 잃어버린, 너무 많은 걸 내가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관계가 끝나고 혼자 남겨지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감정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리고 묻게 되죠. 그게 진짜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이었을까? 사실 그 사람이 특별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거기 있었던 타이밍이 너무 외롭고 공허하고 견디기 힘든 시기였던 것뿐이었다는 걸 이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들어줬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넸고 내가 버려진 느낌일 때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느낌에 사로잡혔던 거죠. 그게 꼭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내 존재를 인정해주는 그 느낌이 너무 간절했던 거예요. 그 감정은요, 진짜 사랑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말도 잘 통하고 같이 있으면 편하고 나를 이해해주는 것 같고 그 사람은 착각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내가 진짜 원하던 사람이 여기 있었구나. 하지만 진짜 사랑은요, 결코 몰래 시작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속이면서 만들어지지도 않아요. 내 삶을 부수면서 이어지지도 않죠. 그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틈이 만든 환상이었던 거예요. 마음이 너무 허하니까, 삶이 너무 버거우니까, 내가 내 감정을 제대로 바라볼 여유조차 없으니까 그 순간 들어온 따뜻함 하나에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여버린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의 껍질이 벗겨지고 나면 남는 건 혼란과 부끄러움 뿐이에요. 그게 사랑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때는 믿고 싶었던 거구나. 사랑이라 착각했던 건 사실은 나 자신을 도망치고 싶었던 거였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에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속상하고 낯설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했던 게 아니라 내 상처를 덮기 위해 그 사람을 이용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진짜 고통스러운 순간이에요. 내가 정말로 애틋하게 기억했던 감정조차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모자라고 너무 위험했던 감정이었다는 걸 깨달을 때, 그때부터 사람은 말이 없어지죠. 그리고 무너집니다. 그래서요, 불륜이 끝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혼잣말을 해요. 아, 그 사람이 그립다가 아니라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건 사랑이 그리운 게 아니라 사랑인 줄 알았던 감정을 더 이상 믿을 수 없게 된 자신이 슬픈 거예요. 이 감정의 정체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순간부터 비로소 진짜 회복이 시작이 되겠죠. 여섯째, 지금 이 고통도 결국 내가 만든 거구나. 불륜이 끝나고 그 사람과의 완전히 끊기고 단절되고
감정도 조금씩 식고 나면 그때서야 비로소 보이는 게 있어요. 현실이에요. 감정이 주도했던 시간은 이제 끝났고 이제 남은 건 후폭풍처럼 밀려드는 현실의 그 무게. 그리고 사람은 그 앞에서 이렇게 속삭입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 결국 내가 만든 거구나. 처음엔 몰랐어요. 설렘에 눈이 멀었고 감정이 너무 앞서 있었고 지금 느끼는 게 진짜라고 믿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그 사람도 떠났고 감정도 끝났고 돌아보니 내 주변에는 잃어버린 것들만 가득합니다. 깨어진 배우자의 마음, 무너진 신뢰, 먹는 아이들의 눈빛, 멀어진 가족들, 직장 내 평판, 무너진 자존감, 그리고 내가 스스로에게 느끼는 그 실망감. 이게 다 내가 선택한 결과구나. 그제야 깨닫습니다. 사랑이라고 위로라고 필요라고 포장했던 그 감정이 사실은 현실로부터의 도망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도망이 결국 나를 더 깊은 구덩이에 떨어뜨렸다는 걸요. 현실의 무게는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사람을 짓누릅니다. 누군가의 무표정한 얼굴 하나에도 심장이 철렁하고 아무 말 없이 흘러가는 일상조차 가시밭길처럼 느껴지죠. 내가 있는 공간은 똑같은데 공기의 온도가 달라졌고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무엇보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었어요. 난 이제 어떤 사람이지? 난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난 다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선택의 대가가 너무 크다. 이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고통은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라는 걸 너무도 잘 압니다. 그 인식이 사람을 한 번 더 진짜로 무너뜨려요. 누군가를 원망하면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당신이 날 몰라줬잖아. 그 사람이 나한테 진짜 위로했어. 어쩔 수 없었어 상황이. 이런 말로 스스로 속일 수 있거든요. 근데 진실은 결국 도망치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책임이라는 진실이 더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근데 그건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며 감정은 흐릿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만든 결과는 여전히 거기 있죠. 회복되지 않은 관계, 멀어진 배우자의 마음, 어색해진 가족 모임, 마음속에 남은 죄책감. 그건 결코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계속해서 나를 건드립니다. 그때 내가 그러지만 않았더라면, 그 선택을 하지만 않았더라면 왜 그 순간 그렇게 무모했을까. 이제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 과거 앞에 멈춰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절실하게 다짐하게 되죠. 내가 만든 이 무게, 내가 감당하겠다. 하지만 절대 다시는 이 길을 반복하지 않겠다. 이 고통의 정체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스스로의 책임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회복은 시간이 아니라 태도와 각오 그리고 용기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그건 생각보다 훨씬 힘들고 생각보다 훨씬 외로운 길입니다. 마지막 7째, 그래도 나는 달라져야겠다. 그 사람과의 관계도 끝났습니다. 그 감정도 그 환상도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죠. 하지만 그 무너짐 끝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달려나가겠다. 달라져야겠다. 그 생각이 처음 찾아올 땐 굉장히 작고 소심한 속삭임이에요. 이대로는 살 수 없어. 이대로 끝낼 순 없어. 내가 이걸로 정의되면 안 돼. 그동안 도망쳤죠. 감정에 도망쳤고 책임에서 도망쳤고 현실을 외면했고 무너진 자신을 맞을 용기도 없었죠. 근데 이제 알아요. 도망친다고 그 일이 없던 게 되지는 않는다는 걸. 잊는다고 자기 자신이 바뀌는 건 아니라는 걸. 그래서 비로소 직면하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마음속 어딘가에서 변화를 향한 갈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다. 다시는 나 감정 하나 때문에 누군가를 무너뜨리지 않겠다. 진짜 어른답게 살고 싶다. 내가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아이에게, 내 배우자에게, 그리고 내 인생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하나둘씩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모르겠고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요. 사람들은 달라지겠다 말하면서 그만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다짐도 시간이 지나면 흔들립니다. 하지만 진짜 아파본 사람은, 진짜로 무너져본 사람은 이 갈망이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아요. 그 사람 안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예전엔 욕망이 그를 이끌었다면 이젠 후회의 기억이 브레이크가 되어주고, 예전엔 감정이 기준이 되었다면 이젠 책임과 방향이 기준이 되어줍니다. 회복은 누가 끌고 가주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붙들고 일어나는 길이죠. 그리고 그 힘은 아무도 없는 무너진 자리에서 그래도 나는 달라지고 싶다는 작은 결심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이 고통을 헛되게 두지 않겠다는 그 다짐, 이 잘못을 진짜 끝낼 수 있는 행동, 이 뿌리 깊은 후회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는 그 용기, 그것이 불륜의 끝에서 피어나오는 유일한 희망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가해자도 바뀔 수 있다고 믿어요. 변명만 하지 않는다면, 도망치지만 않는다면, 그 진심을 잃지만 않는다면 누구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건 피해자를 위한 길이기도 하지만 무너진 자기 자신을 다시 회복하는 가장 인간다운 선택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전해드리는 7가지의 마음의 흐름은
누군가의 상상이 아니라 실제 상담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현실 이야기예요. 불륜은 한 사람의 인생만 망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말로 포장된 이기심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아이들을 흔들고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끝엔 늘 남습니다. 후회, 죄책감, 그리고 부끄러운 자기 자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며 당신도 같은 무게를 느끼고 있다면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말고 감정의 바닥까지 가보세요. 왜냐하면 그 바닥에서부터 진짜 회복이 시작되거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또 다른 분, 상처받은 피해자분이시라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견뎠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너무나도 잘 살아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힘드셨죠. 그리고 억울했죠. 아직도 가끔 울컥하고 문득문득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주세요. 당신이 이렇게 아파하는 동안 그 사람도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선택의 책임이 따르고 그 선택은 반드시 자기 몫으로 돌아옵니다. 그걸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진실을 기록하고 증언하고 이야기하려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불륜은 언제나 무너집니다. 그건 시간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진실이 버텨주는 법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그 진실을 지키며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분입니다. 힘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이 상처가 당신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